사실 많은 분들이 암을 진단을 받으면요. 아, 이제 죽었구나. 어떡하지? 굉장히 절망을 느끼시는데요. 이제 암도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병입니다. 오늘 닥건 함께 하시면서요. 암에 대한 새로운 정보, 또 내가 어떻게 하면 암을 피할 수 있는지 정보를 마음껏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인 암 사망률 1위. 폐암 집중 분석. 오늘은 퀴즈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주제인 폐암, 발생률로 보면 몇 등이나 될까요? 3등. 3등. 저는 우선 폐암하면 담배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다 흉흉해하는 숫자 4를 권합니다. 야, 4등. 죽은 사자. 네. 자, 정답을 보실까요? 4등입니다. 오, 4위네. 그러니까 제일 흔한 암은요, 1등은 갑상선이고요, 2등이 위암이고요, 또 3등이 대장암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폐암인데요. 자, 그렇다면 사망률은 몇 등이나 될까요? 1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1위? 네. 바로 정답을 맞습니다. 아, 바로 정답이에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발생률은 4등인데 사망률은 1등입니다. 폐암이. 자,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다른 암보다도 치료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 어렵구나. 네. 초기에는 증세가 없죠. 감기하고 비슷해서요. 조기 발견이 굉장히 어렵고요. 피를 토하거나 기침을 하거나 숨이 찰 때 이런 증세가 나타날 때 가보면 이미 다른 데다 퍼져 있는 말기입니다. 손을 쓸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예후가 가장 나쁜 암, 가장 고치기 힘든 암은 무슨 암일까요? 췌장암이죠. 5년 생존율이 8%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나쁜 암이 오늘 주제인 폐암이죠. 19%만 5년 동안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더 중요한 사실은요. 폐암이 가장 고통스러운 암이기도 하다는 거죠. 많은 호스피스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인데요. 자, 왜 폐암이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요? 다른 암은 말이죠. 마약 진통제를 통해서 통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폐암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도 어떠한 약물이나 어떠한 수술을 써도 숨이 차잖아요. 호흡곤란 증세가 있죠.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국립암센터 폐암센터장이시죠. 국내 최고의 폐암 전문가 중 한 분입니다. 우리 한지연 선생님 모실게요. 나와주십시오. 치명적인 폐암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국내 최고 폐암 전문가 국립암센터 종양내과 전문의 한지연. 자, 그럼 선생님, 폐암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할 네. 것 같은데 어떤 종류가 있나요? 네, 폐암은 조직학적으로 크게 소세포 폐암하고 비소세포 폐암으로 나뉩니다. 비소세포 폐암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선암과 형평상피세포암인데 선암이 가장 많은 암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개 소세포 폐암하고 평평상피세포암 경우에는 흡연하고 절대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많이 피셨던 분들한테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 반면에 담배 양하고는 상관없고 담배를 피웠든 심지어는 담배를 안 핀 환자에서도 발생하게 되는 선암의 경우에는 주로는 작은 기관지 주변에 그러니까 말초 부분에 주로 암이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패널분들 앞에 그 스펀지는 뭐예요? 들고 계신 거. 뭐 이거 준비하라고 해서. 녹화라는 건지. 네, 지금 스펀지를 보여드린 거는 폐라는 게 아주 작은 공기구멍으로 이루어진 기관입니다. 그래서 스펀지를 한번 눌렀다가 폈다 해보세요. 폐를 통해서 이제 공기를 들여 마실 때는 이제 스펀지가 펴지는 거고 또 숨을 내쉴 때는 이제 스펀지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담배를 많이 피게 되면은 저 폐에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폐가 딱딱해져서 공기 순환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담배를 계속 핀다고 한다면은 들어가야 되는 산소 대신에 아주 유독 물질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기능을 잃어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깨끗한 폐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네. 만약에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네. 이 상태로 이렇게 있나요, 폐가? 간혹은 망가져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이상한 모양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네. 담배가 확률이 높은 거지 담배 때문에 꼭 폐암이 걸리는 건 아니죠. 100%다 폐암이 아니지만 흡연의 양, 그다음에 자기가 핀 기간, 이거는 폐암에 발생하고 절대적인 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많이 피고 오래 폈다. 그러면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퍼센트로 말씀을 안 해주시면 절대적이라는 게 안 와닿거든요. 네. 몇 퍼센트? 네.
일단은 남자 폐암의 90% 이상은 흡연과 절대적인 관련성이 있습니다. 90%나. 비교적 서양 여자에 비해서 흡연 인구가 적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여자들에서는 흡연자로 인한 폐암의 원인은 한 20에서 25%, 그다음에 나머지는 사실은 흡연보다는 간접 흡연과 같은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몸이 담배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 알아보는 체내 일산화탄소 검사. 과연 그 결과는? 자, 쌤, 이게 지금 일산화탄소 검사하는 기계인데요. 여기서 일산화탄소가 많이 네. 측정이 되면 네. 그만큼 담배에 대해서 노출이 많이 됐다는 맞습니다. 뜻이네요. 어, 혹시 네. 이분은 저도 해요? 저는 좀 불안하네요. 자, 자, 보시면. 세게 내쉬세요. 내주세요. 제로가 나네요. 확실합니다. 아니, 재료이고요. 한 달에 한 깁이라니까요. 저는. 네. 아니, 저 음주 검사하는 거 같고. 그러게요. 어때요? 오, 배 나온다, 배 나온다. 배 나온다. 어디만 있어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보세요! 더 세게. 더 세게! 더! 3 볼까요? 3이 나왔네요. 야, 야. 3밖에 안 나왔어요. 3이면 선생님 이거 네네. 처음 3이라고 하면은 뭐 간접 흡연이나 아니면 피더라도 굉장히 소량 피시는. 무슨 간접을! 이랬나 나보고 담배 피자고 이상한 사람인데요! 한석 씨는 좀 불안해. 네. 그러니까 아, 이거 큰일 났네. 좀 더 한 10초. 7. 7이 나왔습니다. 7. 네. 네, 이 가운데 있는 노란 램프 정도 들어온다고 하면은 흡연량이 그렇게 많으신 거는 아니고요. 그렇구나. 약간 경도. 아, 저 많이 안 핀다니까요. 사실 이거 자체로 폐의 무슨 기능은 기능이라든가 아니고. 이런 걸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누가 담배를 끊지 못하고 계속 피고 있는가 이런 이제 검사를 위한 거고. 여러 진짜 근데 관련은 폐가 안 없습니다. 좋은 사람이 불면 몇 정도? 한갑 이상이면 25 ppm 이상 나온다고 되어 있네요. 우와. 그리고 반갑까지 피게 될 경우는 15 정도까지, 네네. 1에서 15까지 네. 나온다니까 한석 씨는 7이니까 네. 반의 네. 반갑 정도로 저는 뭐 피신다니까. 적게 피운다고 안심은 금물. 우리가 미처 몰랐던 담배의 유해 성분들. 네, 담배가 나쁘다는 것 상식인데요. 이번 기회에 어떻게 나쁜지 선생님 자세하게 짚어주십시오. 네, 지금 담배에 있는 유독 성분을 아주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담배 안에는 유독 물질이 200가지 이상이 있습니다. 우와.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찝어드리면 일단 중금속에 해당하는 카드뮴이 있겠고요. 사용하는 데 사용하는 가스죠. 청산가스. 어이구, 야, 그다음에 사약 성분에 들어가는 비소. 비소. 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거 피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김한석 씨하고 오경수 씨는 이거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담배를 피면 자동차 배터리를 혀를 핥고 있고 부탄가스를 계속 마시고 있고 예. 페인트 제거제인 아세톤으로 내 폐를 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아닌가요? 오, 야, 왜 무시무시하게 표현을 해요? 지금 그렇잖아요. 방송이 어떻게 날지 저는 압니다. 여기 둘은 밝고 우리 양 사이드는 지금 굉장히 지금 검은색이 튀어요. 아, 근데 실제로 담배를 피우면 오늘 주제인 폐암은 몇 배나 높아지나요? 발생률이? 네, 하루에 한 갑 이상 담배를 뭐 피게 되면은 일단은 안 핀 사람에 비해서 10배. 10배, 네, 2갑 이상 피게 되면 25배. 25배. 예, 훨씬 뛰게 되죠. 20배 이상으로. 근데 요즘은 보면 그 10대 청소년 때 네네. 심지어는 중학생 때부터 담배 피는 네. 아이들이 있는데요. 예. 청소년기는 모든 장기가 여러 가지 유해 물질로부터 굉장히 여린 상태로 더 훨씬 손상당하기 쉽습니다. 예. 이거는 폐암뿐만 아니고 백혈병이라든가 그다음에 폐암보다 훨씬 더 나쁜 뭐 췌장암도 발생할 수 있고 머리끝서부터 이 배에 해당하는 모든 곳에 암이 다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흡연 절대로 멋있어 보여서 시작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금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얻게 되는 이득 확실합니다. 금연하고 30분 후에는 일단 맥박, 혈압, 손발, 체온 정상적으로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심장 발작의 위험성도 감소하게 됩니다. 네. 3개월 정도가 되면 폐 기능의 30% 정도가 호전이 되고 5년 후에는 폐암에 대한 사망률이 50% 정도 감소하게 되죠. 절반이나 떨어져요. 네. 예, 아주 희망적인 얘기입니다. 10년이 지나면 폐암에 의한 사망률이 비흡연자와 유사한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감기인 줄 알고 방치했는데 알고 보니 폐암 말기? 폐암 조기 검진. 얼마나 믿을 수 있나?
폐암을 포함해서 모든 암이 조기 검진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국민 건강을 위한 국민 검진에 5대 암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 폐암 없다. 예, 여기 폐암이 없습니다. 사망률 1위에 해당하는 암이지 않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 검진에 없는 걸까요? 폐암은 아직 효과적인 조기 검진 방법이 없습니다. 대책 없는 암이네. 이제 폐암 환자들 중에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폐암에 조기 검진했는데 그때는 없었었다고 했는데 지금 폐암 사기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나요라는 질문을 외래에서 환자 진료를 보다 보면 많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가능합니다. 그동안 폐암을 조기 검진하기 위해서 사용됐었던 방법을 보시면은 흉부 X선 촬영, 객담 세포진 검사, 그리고 저설량 흉부 CT 같은 방법들이 이용돼 왔습니다. 첫 번째는 흉부 X선 촬영인데 이 방법인 경우에 아주 작은 암인 경우에는 발견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앞을 이렇게 가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심장 뒤에 암이 발생하게 되면 심장 실루엣에 의해서 그 암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발견이 어렵다는 게 이제 문제이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객담 세포진 검사입니다. 객담 세포진이라는 거는 이제 가래를 뱉어내서 가래 안에 암세포가 있는지를 현미경적으로 검사하는 방법을 의미하는데, 폐의 기관지라는 거는 아주 수만이 많은 나무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암의 위치가 주기관지에서 아주 먼 곳에 위치하고 있다면은 이거는 가래로 나오질 않습니다. 세 번째 이제 새로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 바로 저설량 흉부 CT인데, 저설량 흉부 CT라는 건 뭐냐면은 보통 저희가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CT보다 엑스레이 양을 현격하게 줄임으로 해서 안전한 검사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CT를 사용한 경우에 장점은 아주 작은 결절 같은 것들을 진단함으로 해서 조기에 폐암을 진단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저설량 CT에도 여러 가지 맹점이 있는데 특히 중요한 것이 오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설량 흉부 CT가 폐암의 조기 검진 방법으로 이제 추천이 되는 나라도 있지만은 아직은 연구가 더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기 검진이 되는 예도 있지만은 그 예는 확률적으로 5 내지 15% 정도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의 환자는 이런 조기 검진 방법으로 진단이 안 되고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암의 조기 검진 여기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치명적인 폐암하고 싸워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정답은 뭘까요? 담배를 안 피우면 되지. 네. 예, 1차적인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요. 1차적인 예방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역시 금연입니다.